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아시죠? 근데 누구세요? 잠깐만요. 저희 옛날에 계속 같이 방송했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훅훅 갑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요. 네, 몇 개월 전이었는데 말이죠. 네. 오늘은 제가 수정 선배를 대신해서 일일 수정 역할을 하려고 네. 왔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네. 제가 주말 동안에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왜요? 나스닥이 아주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주에 보면 진짜 세상 훅 바뀐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주가가 반등한 거는 이제 물가 지수죠.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 물가가 한 7.7%가 올라갔잖아요. 네. 7.7%는 제가 10년 동안 보지도 못한 그 높은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보면. 사실 예전에 높죠. 예, 1~2%였는데 이게 사람들이 환호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은 반응이 어떤가 찾아봤더니 한 트위터가 이 그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인데 1월 달에는 7.5% 올라갔거든요. 네. 그때 이 전체 이거 뭐예요? 완전 똥 씹은 얼굴이잖아요. 지금 이 얼굴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네, 이 짜증나는 얼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10월 달에는 7.7인데 엄청 기분 좋은 얼굴이잖아요. 참. 이게 바로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상대적인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환호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 2주 전이요. 2주 전에는 주가가 연으로 보면 한 33%까지 나스닥이 떨어졌었어요. 주간으로 봐도 6%가 떨어졌었거든요. 5.6% 떨어졌는데 네. 지난주에는 한마디 훅 바뀌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스닥이요. 주간에 8% 올랐어요. 지난주는 진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많은 분들이 성장주 좋아하시잖아요. 네. 콩가이만을 먹는 성장주들이 2주 전에요. 2주 전이니까 소위 연준에서 FOMC하고 그 당시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거 금리의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하면서 발표하는 시점에서 소위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장주에 많이 모여있는 섹터가 있어요. 기술주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스는 쉽게 얘기해서 메타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가 되겠고요. 기술적으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아마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그런 것도 훅 떨어졌었어요. 그 발표하는 시점에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일주일 전주니까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딱 일주일 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한 날은 오히려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S&P 500을 저로 뒤로 누르고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11개 섹터가 그냥 다 올랐다는 보셔야 되겠어요. 특히 말씀하셨던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거의 10% 수준까지 올라갔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휙휙 바뀌는 게 세상의 흐름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1년 전에 비하면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네. 실제로 보면 연초 대비만 보더라도요. 연초 대비를 보면 11개 섹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개 섹터에서 지금 올라간 것은 에너지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하락폭이 큰 상태에서 아직 웬만큼 회복되고 있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전히 20~30%씩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종목별로 보면 90% 이상 떨어지게 많거든요. 거기서 뭐 20% 올라가봤자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정도 갖고는 많은 분들이 그냥 만족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 주식 했더니 그냥 큰일 났다는 분도 있고 또 역설적으로 보면 지난주 고점 대비 환율이 또 많이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뭐 원화로 계산하면 이거 뭐 큰 재미도 없었다 이렇게 또 불평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그만큼 여전히 연초 대비 여전히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저번 주는 좋았는데 여전히 증시가 정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되나요? 네, 그 주식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답은 없어요. 그 답을 알면 사람들이 다 돈을 벌잖아요. 방향성을 그렇죠. 정확히 알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약간 다르실 것 같아요. 다만 느낌 같은 느낌으로 보면 두 가지 포인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7.7%가 전년 대비 높아진 그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지만 네. 물가 상승 압박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 올라왔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일상에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수입품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얼마만큼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의 관점에서 종목을 한번 선택해보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들을 그런 세상의 흐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로 한번 체크해보는 정도만 하더라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네. 인플레이션이 정말 낮아지는 쪽에 만약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침 JP 모건에서 지난 주말에 그런 종목들 한번 리스팅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역설적으로 보면 어떻게 뽑았냐면 제목 자체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언더퍼포머한 베스킷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동안 X된 것들이죠.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조금 안정되면 이런 것들이 다시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런 JP 모건이 됐건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를 뽑을 때는 그 자체만 갖고 뽑지는 않아요. 그냥 많이 떨어진 이런 게 뽑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회사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회사의 어떤 차트의 모습은 어떤지도 보겠고요. 이익 성장률 어떤 거는 보겠고, 그리고 월가의 의견까지 다 봐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오늘 얘기한 것은 가장 큰 핵심적인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동안 X된 거, 부진했던 종목들의 바스켓 한 10종목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 그중에 무슨 아마존도 들어가고요, 홈디포도 들어가고, 코스코도 들어가고요, 이미 많이 올랐던 코카콜라도 들어가고, 펩시요, 타겟, 스타벅스, 맥도날드, 에시, 치폴레 이런 것들이 10개 정도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 중에선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조금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뽑아놓은 것들이 첫 번째가 그런 인플레이션, 언더퍼포머, 인플레이션 때문에 X된 기업들의 리스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달러. 네, 달러가 지금 엄청 그동안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 아마 1,150원, 달러당 1,200원 좀 안 됐던 기억 나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1,450원까지 가서, 그렇지만 지난주에 또 역설적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참 네. 올라갈 때도 훅 올라가고 떨어질 그렇죠. 때도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1,3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주시장에서도 외국인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찬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달러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면서 손해봤던 기업들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손해봤던 기업이 뭐냐면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은 달러가 높아지면 그걸 환산할 때 보면 손해가 나거든요. 그 네. 강한 달러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나 수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화폐 가치가 자기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외국에서 달러가 많이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하튼 이번에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의 기업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또 뽑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ETF가 있기 때문에 ETF로 소개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어떻게 찾으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은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정도. 그래서 뭔가 좀 달러가 구체적으로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는 추세가 가면 이런 것들 혜택 볼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올해 들어서 재미가 없었어요. S&P 500보다 더 떨어졌겠죠. 그동안 달러. 좀 힘들었겠어요. 오히려 올해는 S&P 500보다 졌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목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는 페이스입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는데, 여기가 그냥 수출 비중 높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비중 당연히 높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좀 순현금 흐름을 비롯한 어떤 퀄리티 지표도 좋게 나오고 성장을 꾸준히 하는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얘네들이가 좀 변수를 잡아갖고 뽑아낸 거를 100개 종목을 뽑아냈어요. 그거를 만드는 게 ETF가 PEXL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네. 그 보시면 올해 들어서 매번 거의 대부분이 지수 대비 떨어졌고, 지난주에 많이 조금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S&P 500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달러가 조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S&P 500보다 지금 하락폭이 줄거나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장을 좀 점잖게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네. 지금 달러의 어떤 강세가 약간 멈추다고 내려가지 않겠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될 거라는 생각했던 분들 아까 두 가지 관점에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네. 좀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저라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제 친구가요. 네, 친구. 제 친구가 네. 수익률을 좀 많이 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사실. 네. 아니, 뭐 찔끔 오른다고 뭐 그렇죠. 그런 걸 바라려고 사는 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다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뒤를 얘기를 안 하셔야 되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건 말로는 다 알아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알지만 하이 리스크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하이 리턴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정말 금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이제 조금 세상이 그동안 어려우면서 내후년까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만약에 믿으신다 그러면 네. 소위 성장 꿈과 해몽을 먹는 성장주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제법 많이 올라간 것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뭐 대표적인 것들 뭐 7, 80%에서 90% 떨어진 것이 지난주에 이틀 동안 20, 30% 올라간 게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대표적인 것은 역시 ETF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시는 소위 돈나무 누님의 ERKK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그냥 종목으로 하지 말고 네. 그분이 하여튼 나름 최선을 다해서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돈은 지난주에도 꾸준히 들어왔어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돈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인기가 있다. 그래서 종목을 진짜 그렇게 하이 리스크에 리스크까지 테이크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너무 종목 찾아 산만리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분은 bench마크가 없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딴 사람은 얼마 됐는데 지수는 얼마 됐는데 아니면 지수는 덜 떨어졌는데 ARK 시리즈는 왜 이렇게 재미없냐고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불법이에요. 이분한테는 처음부터 벤치마크가 없다고 한 사람들한테 자꾸 지수 이 정도인데 너무 이렇게 돈을 더 이런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위험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하고 계시고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받는 것들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충분히 인지하신 분들은 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염두에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돈나머니 아직 죽지 않으셨네요. 죽지 않아 잘 나가고 있죠. 요새. 네. 네, 지난주에도 좀 재미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지난주 이틀 동안 급한데. 네. 그런데 이게 좀 제가 투자를 계속 하는데도 네. 생각대로 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주식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균형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서 그 ARKK 완전 상반된 거가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벤치마크에 투자하는 저희 S&P 500이나 뭐 QQQ 하여튼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일수록 성장주고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도 맞을 수는 있죠. 다만 어느 정도 그렇게 하더라도 균형감을 갖고 한 벤치마크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S&P 500이요. S&P 500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벤치마크 지수임에 분명하거든요. 그거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건 2주에 한 번이건 아니면 여유 있으시면 매주 아니면 심지어는 매일 살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사가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ETF 세 개를 다시 말씀드리면 금액대에 따라서 네. 이제 한 $400 정도를 한 번씩 살 수 있다. 이거 다 다르잖아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는 게 잘 괜찮다 하신 분은 대표적인 ETF가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는 세상에서 제일 큰 ETF예요.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똑같은 거가 블랙락과 뱅가드에서 하는 거가 VOO, IVB가 있어 똑같아요. 다만 운영 수수료가 그들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이 약간 쌉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됩니다. 금액도 거의 비슷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난 $400 얹어들여서 꾸준히 살 수 있다 그러면 스파이 시리즈가 가장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나는 가격대가 매달 사는 것보다는 나는 조금 더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사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그런 분들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50, $100씩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한 주에 한 $47 수준합니다. 그게 SPLG입니다. SPLG. 네, 이거는 스파이 운영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운영사에서 약간 저렴이로 여러분들을 저축 삼아서 꾸준히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가 $47짜리가 있어. 똑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네. 운영 방식 똑같아요. SPLG는 $47 수준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47 사기도 약간 특히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 애들 초등학생들 자기가 돈 모아서 살 수도 있잖아요. 기특한 친구들이네요. 기특한 친구인데 한 달에 $47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한 주에 $14 제소해드릴게요. 똑같이 그것도 $14면 여러분들 S&P 500 사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약간 이름이 반칙이에요. 스파이가 아니라 F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예요. 스파이예요. 네, 뭔가 짝퉁 같기도 한데요. 짝퉁 같은데 이거 운영하는 회사는 소파이에 사는 건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파이에서 운영하는 거고 얘네들의 특징이 아예 운영 보수 수수료가 빵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괜찮네요. 근데 이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거래 규모로 보면 제일 많은 거가 스파이고 그 다음에 SPLG고
그다음에 스파이예요. 그래서 뭐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사가는 거가 제가 봤을 때 가장 균형감 있고 정립스러워 사는 것이 어떤 종목을 찍는 것보다는 좀 안전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랑 같이 방송을 하실 때도 이 ETF들 다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항상 리스크만 네.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에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SPLG 네, 맞아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맨날 혼나지 않고 네. 좀 칭찬도 받고 싶어서 네. 그랬는데요. 네. 네. 기특합니다. 네,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서 네. 기분 좋으셨던 분들 꽤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얘기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위원님의 책 10권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는데 수요일 아침에 선물 드릴 분들 추첨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 이벤트 많이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의 미국 주식 실험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